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곧 개봉할 영화 28년 후 그리고 그 뿌리가 된 28일 후 시리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관련 뉴스 기사, 영화 정보 사이트, 또 팬 커뮤니티 글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혹시 2003년에 나온 28일 후 기억하시나요? 그때 좀비가 달린다는 설정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했죠. 센세이션이었어요.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공포였죠. 그 시리즈가 무려 23년 만에 28년 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또 새로 나올 영화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28일 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예산이 800만 달러, 굉장히 저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행이나 파급력은 예산을 훨씬 뛰어넘었죠. 단순히 무서운 걸 넘어서 그 재난 상황 속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염자들. 네, 그 감염자라는 설정이 핵심이었어요. 보통 좀비하면 죽은 시체인데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감염되는 거였죠. 살아있는 사람이. 네, 혈액이나 체액으로 감염되는데 그 속도가 뭐랄까 20초, 30초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 상태가 돼서 달려드니까요. 이게 관객에게 주는 공포감이 즉각적이고 아주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온 많은 작품들, 월드워즈나 부산행,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데서도 이 달리는 위협 개념이 많이 차용됐다고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큰 영향을 줬죠. 다만 얘네들은 굶으면 결국 죽는다는 그런 명확한 약점도 있었고요. 그러다 2007년에 28주 후라는 속편이 나왔었죠. 네, 나왔었죠. 근데 이 작품은 원작 감독 데니 보일이나 각본가 알렉스 갈랜드가 깊게 관여하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걸 정식 후속작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제작진조차도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복균자 개념이 나왔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을 됐는데 겉으로는 증상이 없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설정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누가 진짜 위협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키웠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요. 영화 마지막에 파리까지 바이러스가 퍼진 듯한 암시를 주면서 끝나서 후속작에 대한 여지를 남겼죠. 그 부분이 이번 28년 후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혹은 무시될지도 궁금하네요. 팬들도 그 점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23년 만에 원년 멤버 데니 보일 감독과 알렉스 갈랜드 작가가 28년 후로 딱 뭉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보일 감독 인터뷰를 보면 물론 팬데믹이나 브렉시트 같은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언급은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팬들의 사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팬들 때문이었다. 네, 20년 넘게 꾸준히 28일을 이야기하고 상영회 같은 데서 여전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어요. 정말 대단한 팬심이네요. 그 힘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이번 28년 후 줄거리를 보니까 배경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 28년이 흐른 시점이고 영국 본토에서 좀 떨어진 홀리 아일랜드라는 섬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썰물 때만 길이 열리는 그런 외딴 섬인데요. 거기서 태어난 소년 스파이크가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대군요. 그렇죠. 그 소년이 아픈 엄마 때문에 본토로 나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서 마주하는 감염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이러스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진화요? 네, 그냥 막 달려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땅속에 숨어서 기다리는 매복형 감염자, 슬로우 로우라고 부르던데 그런 타입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능을 가지고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존재, 알파나 버서커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변종까지 등장한다고 해요. 와, 지능까지요? 이건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보일 감독도 기존 좀비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만들고 싶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요. 그 특이한 화면 비율 2.76대 1 같은 거나 아이폰 촬영 같은 시도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려는 거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3부작이라던데. 맞습니다. 28년 후가 3부작의 시작이에요. 2편 뼈의 사원은 이미 촬영을 마쳤고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편도 기획 중이고요.
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은 1편 주인공이었던 킬리안 머피. 그가 이번 3부작 전체 제작자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킬리안 머피가요? 진짜로요? 네, 2편 마지막에 등장해서 3편 전체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보일 감독이 그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정말 기뻐서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야, 이거 정말 팬들이 열광할 소식이네요. 킬리안 머피의 복귀라니. 그럼 팬 커뮤니티 반응은 어떤가요? 기대가 엄청날 것 같은데. 네, 기대가 큰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어요. 지능 있는 감염자 등장이 과연 시리즈의 본질적인 그 본능적인 공포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있고요. 아,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28주 후의 설정을 과연 이번 3부작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완전히 무시할 거냐, 아니면 영리하게 통합할 거냐, 이것도 큰 논쟁거리입니다. 바이러스가 영국 밖으로 퍼졌을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뜨겁고요. 그렇군요. 정말 궁금한 점이 많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28일 후 시리즈가 원년 멤버 그대로 돌아왔고 위협은 더 강하게 진화했고 세계관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킬리안 머피의 복귀와 3부작이라는 큰 그림까지 더해져서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재난 속에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은 계속 드러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만약 또다시 28년이 흐른다면 그때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분노, 바이러스 같은 본성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또다시 반복될 뿐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깊은 질문이네요.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